안녕하세요 여러분, 둥그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알아볼 것은 땅 힘에 아주 중요한 유기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유기물과 시엔율 그리고 올바르게 퇴비 만드는 방법까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그럼 레고! 화강암이 깎여 만들어진 우리나라 토양은 양분 저장 용량이 적어 유기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요. 유기물은 토양 중에 동물 사체와 식물 잔재 등이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본래 조직이 변질되거나 합성되어 갈색, 암갈색을 띠는 고분자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토양 내 유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서 3% 정도이고, 이 유기물의 기능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먼저 제일 중요하죠.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토양에 뿌려진 유기물은 작물에 다량 요소와 미량 요소를 공급합니다. 그 시용 효과는 화학 비료와 달리 완효성이며 지속적이에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켜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작물에 생육촉진 물질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인데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점액물질로 토양에 입자는 부정형의 덩어리를 형성해요. 이것을 토양의 입단화라고 하는데, 입단화되어 떼알 구조를 형성한 토양은 크고 작은 공극이 늘어나서 공기와 물의 흡수,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또 양이온 치환 용량이 증가해서 급격한 토양 산도의 변화에 견디는 완충 능력도 커지고 양분을 보유하는 보비력도 커져서 비옥한 토양이 돼요. 마지막으로 토양에 크고 작은 생물수가 늘어나고 종의 다양성이 증가해 생물상이 안정됩니다. 그 결과로 물질 순환이 원활히 일어나고 유해물질 분해나 제거, 토양 완충 기능이 강화돼요. 식물이 뿌리의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땅속 미생물의 역할. 이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탄소는 에너지원으로, 질소는 세포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식물체는 리그린,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전분, 당류, 단백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리그린이 가장 분해가 되기 어렵고 다음으로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이고 전분과 단백질은 분해가 되기 쉬워요. 왜 유기물마다 분해 속도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시엔율 때문입니다. 시엔율은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줄여서 탄질율, 시엔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토양 유기물 내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탄질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시엔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탄소 함량이 52%, 질소 함량이 0.7%인 유기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유기물의 탄질률을 계산해 보면 탄소 함량을 질소 함량으로 나눈, 즉 52 나누기 0.7을 한 74가 바로 이 유기물의 탄질률이 됩니다. 볏짚류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등이 주성분으로 탄소 대비 질소 성분이 적어 시엔율이 높아 미생물이 충분히 먹고도 많이 남게 돼서 이 유기물이 썩는 속도, 즉 분해되는 속도가 비교적 늦고 작물에게 미치는 양분 공급 효과도 미약해요. 반대로 유박, 개분 등의 경우 탄소 성분 대비 질소 성분이 풍부해 시엔율이 낮아요. 따라서 미생물의 먹이가 부족해져서 유기물이 빨리 썩어버리는, 즉 분해가 빨리 되어 작물의 양분 공급 효과가 큽니다. 오, 그렇다면 분해도 빠르고 양분 공급 효과도 큰 질소 성분이 풍부한 유기물만 많이 넣어주면 되겠죠? 비비, no, 아닙니다.
사람이 같은 식재료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미생물이 원활히 유기물을 분해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탄소와 질소의 공급이 함께 필요해요. 그 비율은 탄소 한 20에서 30에 질소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CN율 한 20에서 30. 미생물은 탄소 30그릇 먹을 때 질소 1그릇을 같이 먹어야 분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기물의 CN율이 높을 때, 즉 탄소 대비 질소의 양이 적을 때 질소 기하 현상, 질소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원래 토양의 질소량이 작물 생육에 부족하지 않지만 이 CN율 30 이상의 높은 유기물을 넣어주면 미생물이 많은 양의 탄소 성분을 분해하기 위해 되려 원래 토양 중에 있는 질소, 즉 작물이 사용해야 하는 질소를 빼앗아 이용합니다. 이 결과 일시적으로 작물의 아랫잎이 노랗게 변한다거나 시들시들거리는 질소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잘못 만들어진 퇴비로 인한 피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이 분해가 가능해지는 유기물의 CN율은 30 전후. 이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퇴비는 CN율 20에서 30을 맞추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CN율 30 이상의 재료는 넣기 전에 질소 성분을 보충해서 30 이하로 교정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각 재료별 CN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CN율이 높고 낮은 재료끼리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볏짚, 파쇄목, 나무 껍질 등 CN율이 높은 재료, 즉 질소 대비 탄소가 풍부한 재료는 색깔이 보통 갈색이고요. 반대로 참깨, 들깨 등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유박, 생잎 등 이 CN율이 낮은 재료, 즉 탄소 대비 질소가 풍부한 재료는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에서 비롯됐거나 초록색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직접 퇴비를 만들어 쓰실 경우 이 CN율이 대략 50보다 높으면 주재료, 낮으면 부재료로 생각해 주시고 이 재배하려는 작물 또는 미생물의 생육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재료를 섞어 균형을 맞춘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CN율이 낮은 재료에 CN율이 높은 재료를 한 2~3배 정도 섞어주면 얼추 비율이 맞다고 하는데요. 주재료 70%에 부재료 30% 비율로 퇴비를 만들어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볏짚, 수피, 톱밥, 파쇄목, 한약찌꺼기 등의 CN율을 조절할 수 있는 쌀겨, 유박 등 질소 함량이 높은 재료들을 부재료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볏짚 70%에 쌀겨 30%를 더하거나 또는 수피 70%에 유박 30%를 조합할 경우 이 양질의 퇴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마지막으로 녹비 작물은 CN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녹비입니다. 녹비. 초록색 비료라는 뜻이죠. 녹비 작물의 신선한 녹색 잎은? 네, 그렇습니다. 질소 함량이 높아 이 CN율이 낮고 그래서 부숙이 빠르게 진행돼요. 요 녹비 작물은 보통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기 전 그대로 갈아엎거나 토양에 생으로 베어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헤어리 배치, 자운형, 클로버 등은 이 CN율이 10 정도로 낮아서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단, 같은 녹비 작물이라 하더라도 이 호밀은 CN율이 높은 편, 즉 탄소 대비 질소 함량이 낮아서 이 미생물과 작물 사이의 질소 경합으로 인한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CN율이 높은 호밀은 단일로 파종하는 것보다 헤어리 배치와 3:1의 비율로 섞어 파종하여 CN율을 낮추어주면 좋아요. 건강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재배지에서 생겨난 농산 부산물 또는 임산 부산물 자원을 사용해 주시고 폐가구나 공사 자재 등의 톱밥, 수피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엔율을 꼭 잘 조절해서 알죠? 20에서 30. 잘 조절해서 퇴비를 만든 후에는 50%에서 한 65% 정도의 수분 함량을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요 수분 50에서 65% 정도라는 것은 이 퇴비를 이렇게 움켜쥐었을 때 축축하게 잘 뭉쳐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곳에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4월에서 10월 사이에 퇴비를 제작하는 것이 좋고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비닐 등으로 덮어주거나 추가적으로 유용 무생물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미숙 퇴비는 작물의 병해충, 가스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6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시켜서 사용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유기물과 시엔율의 개념 그리고 올바르게 퇴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재료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활용하셔서 건강한 유기물 퇴비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